그리고 이제 버팔로 빌스와 뉴욕 제츠의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지난주에 마카마카의 경기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예상보다 더 최악인 경기가 나왔어요. 진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경기력을 두 팀 다 보여줬는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팔로 빌스가 전반전에만 턴오버를 4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겼어요. 제츠가 그런데 그 이긴 거지만 전반전에만 턴오버를 4개를 했는데 제츠가 그 턴오버 4개를 가지고 6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팔콘스와 바이킹스 얘기를 하면서 팔콘스가 턴오버가 4개였다. 근데 바이킹스는 그걸 가지고 28점을 냈거든요. 네. 근데 제츠는 빌스의 턴오버 4개를 가지고 6점을 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제츠가 지면 안 되는 경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역전 패죠. 16대 0으로 앞서다가 17대 16으로 그러니까 역전패를 당한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이제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모멘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제츠의 라인베커 CJ 모슬리가 부상으로 나가면서 경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사실 CJ 모슬리가 있을 때는 상당히 좀 수비도 안정이 되고 CJ 모슬리가 미들 라인베커 포지션에서 상당히 이제 플레이콜을 잘하면서 전반적으로 수비를 잘 이끌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모슬리가 인터셉션도 하고 상당히 이제 수비를 전반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선수가 경기 중반에 이제 부상으로 나갔거든요. 네. 그 시점부터 제스의 수비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요. 빌스는 그때부터 이제 쭉 점수를 내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제스는 한 점도 더 못 내고 빌스가 17점을 연속 내면서 17대 16으로 역전승을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이 경기가 무조건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게 키커가 필드골 하나 실패하고 PAT 하나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4점을 못 넣었어요. 그 4점 중에 한 점만이라도 넣었으면 어쨌든 동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츠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다 잡은 경기를 홈 개막전에서 이게 놓쳤다는 게 너무 아쉽고 그나마 위안을 좀 찾아보자고 하면 새로 영입한 선수들은 좋았다. 그러니까 이번에 뉴욕 제츠가 옵시즌에 새로 영입한 선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J 모슬리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수비에서의 플레이메이커더라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비언 벨, 제이미슨 크라우더라는 이제 좋은 선수들을 영입했는데 이 선수들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레이비언 벨이 이제 1년 휴식 이후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92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했고 터치다운도 하나를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레이비언 벨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러닝백이지만 러싱만이 아니라 리시빙도 잘하는. 근데 이런 특징을 가진 선수인데 이날 어쨌든 러싱과 그 어떤 리시빙 양쪽 측면에서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줬다. 이런 면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특히 1년을 쉬고 나왔는데도 상당히 건재하더라라는 것이 좋았고. 클래스 어디 안 갔다. 그렇죠. 이 제이미스 크라우더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야심차게 데려온 이제 리시버인데 기존에 있던 리시버들보다 단홀드하고 손발이 더 잘 맞더라. 근데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나온 뉴스인데 이 PAT와 필드골을 하나씩 실패했던 이 키커 베드윅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뭐 2주차 경기 전망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뉴욕 제츠의 불안 요인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그러면 대표적인 게 사실 이제 아담 게이스 감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니적 리액션. 척수 반사. 그렇죠. 어떤 이제 작용이 오면 바로 반응을 보이는. 이게 사실 선수들은 그러더라도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감독은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시간을 갖고 평가를 하는 이런 거를 보여야 되는데 척수 반사라는 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안 올라가고 여기서 바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무릎 치면 바로 반응하는 그런 건데 한 경기에서 필드골 놓쳤다고 해서 한 경기 하고 바로 이제 키커를 잘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아담 게이스가 불안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표현도 했거든요.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면서 왜 어떤 선수들은 이렇게 기용을 하고 왜 어떤 선수들은 더 기용을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담 게이스 감독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아세요? 뭐가 있을까요? 그게 감독의 장점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이 프레스 컨퍼런스 이런 데서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본인도 어떻게 보면 이게 반사적으로 나온 말일 수 있는데 감독이 이렇다. 어떡해. 감독이 이렇게 반사적으로 대응을 하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시즌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 게이스 감독이 이렇게 오면서 네. 팀을 좀 꽤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단장 마이크 맥카그난 단장이 아담 게이스와의 충돌을 이제 잘려나갔거든요. 네. 뭐 그건 어쨌든 이제 맥카그난 단장도 이제 물론 책임이 있지만 아담 게이스가 이제 그만큼 본인하고 좀 손발이 안 맞으면 뒤에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감독과 단장의 싸움에서 단장이 잘려나갔다라는 거는 네.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만큼 어쨌든 본인이 그 구단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파워 게임에서 위에 서기 위해서 그런데 신경을 쓴다. 그러니까 경기력을 높이고 선수들을 훈련을 시켜서 팀을 향상시키고 그런 전력을 만들어가는 이런 거보다도 권력지향적인 네. 이런 파워플레이 그런 거는 사실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근데 지금 이제 키커이긴 하지만 네. 이게 선수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겠느냐. 한 경기 했는데 한 경기 필드골 하나 뭐 물론 이제 PAT도 있지만 그거 놓쳤다고 해서 바로 잘린다. 그럼 어떤 선수가 불안한 거죠, 불안하죠. 선수들도. 네. 어떤 선수가 이제 감독을 믿고 이렇게 경기를 하겠느냐라는 게 사실 좀 이게 좀 불안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고의 불안 요인은 역시 애덤 게이츠 감독이다. 좀 네. 불안합니다. 근데 아담 게이스가 어떻게 보면 본인도 그럴 수 굳이 또 게이스 입장에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본인도 사실 마이애미에서 감독하다가 얼마 안 돼서 잘렸거든요. 당했던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똑같이 한다는 거네요. 일단 내 밥그릇이 그리고 내 코가 속장이다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이미 한번 마이애미에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주어지더라라는 걸 경험해보고 왔으니까 뉴욕에서도 또 자기가 볼 때 이 팀도 별로 전력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과를 내야 되는데 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본인 밥줄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밑에 사람들을 좀 함부로 대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감독이 락커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네.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불안감 조성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은 조금 불안합니다. 예. 어찌됐든 이 버팔로 빌스와 뉴욕 제츠 정말 마카의 경기 중에서도 마카였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 경기 중에서는 최악의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빌스와 제츠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자 레드스킨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참 지구 라이벌전 다운. 사실 이 팀의 어떤 전력만 놓고 본다면 이글스가 굉장히 좀 우세할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됐었는데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지구 라이벌전 다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글스가 이기긴 했지만 막판까지도 사실 이제 뭐 승패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네. 라이벌전다운 이제 치열한 경기였죠. 그렇죠. 더군다나 원정팀인 레드스킨스가 17대 0까지 앞서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주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글스가 이겼는데 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도 뭘 느꼈냐면 물론 이제 라이벌전의 성격도 있지만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주차 경기 중에 몸이 안 풀린 팀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글스도 그런 모습이었다. 특히 이제 칼슨 웬스가 그동안 계속 부상을 당했었기 때문에 웬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주축 선수들을 프리시즌에 최대한 아끼다 보니까 1주차 경기가 어떻게 보면 연습 경기 같은 모습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글스가 레드스킨스를 상대로 해서 17대 0까지 뒤질 팀이냐 홈에서 아니죠.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어쨌든 이번 시즌 특히 이제 1주차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었다라는 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좀 짚어볼 거는 어쨌든 이제 이글스가 이겼는데 이 이글스가 올 이제 오프 시즌에 디션 잭슨을 다시 데려왔거든요. 근데 디션 잭슨이라고 그러면 기존에 이제 이글스에서 뛰다가 칩 켈리라는 감독이 오면서 방출이 됐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워싱턴에서도 뛰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이제 다시 이제 디션 잭슨을 필라델피아에서 영입을 해왔는데 저는 이게 뭐 사실 레이비언 벨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이름가가 이제 높은 선수들이 프리시즌 그 오프 시즌에 많이 이동을 했는데 저는 이번 오프 시즌에 이적한 선수 중에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않았지만 정말 주목할 만한 어떤 영입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니었느냐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디션 잭슨이 필라델피아에 옴으로써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필라델피아의 공격력이 정말 무시무시해졌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자세한 거는 사실 이제 2주차 프리뷰 할 때 좀 이글스 오펜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이날 여실히 드러난 게 뭐냐면 디션 잭슨은 아직도 리그 최정상급의 홈런 히터다. 그러니까 홈런 히터라는 얘기는 이제 빅플레이를 한다라는 그렇죠. 빅플레이, 얘기잖아요. 롱플레이를 해서 터치다운을 하는. 근데 이제
디션 잭슨이 이제는 나이가 32이거든요. 네. 예전에 이글스에서 방출됐을 때 26살, 그러니까 사실 전성기 때 방출했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칩 켈리라는 새로운 감독과 좀 이렇게 불화도 있고 그 시스템에 안 맞아서 이제 방출했었는데, 그때 디션 잭슨은 어쨌든 그 전성기 때 보면 정말 단연 리그 최고의 홈런 히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6년이 지났는데도 보면, 지금 이제 32살인데도 보면 스피드가 거의 차이가 안 나고요. 예. 코너백들을 스피드로 따돌리는 능력은 정말 지금 봐도 리그 최정상급이다. 그래서 이날도 보면 50야드급의 터치다운을 2개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51야드, 53야드 2개 했어요. 대단한 어쨌든 그런 어떤 딥스레트로서의 활약을 펼쳤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글스 오펜스에 가져다주는 효과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네.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칼슨 웰스가 이제 할 수 있는 공격 옵션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기존에 보시면 뭐 알션 제프리, 뭐 그다음에 타이드엔드인 잭 걸스, 네. 이런 선수들이 기존에도 이제 충분히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디션 잭슨이라는 리그 정상급의 딥스레트가 왔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수비수들은 누구를 막아야 될지 상당히 좀 애매해집니다. 이게 정말 막아야 될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디션 잭슨이 가져다 주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디션 잭슨이 150살 리시빙 야드와 함께 터치다운 2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51야드짜리, 53야드짜리 이렇게 2개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50야드 이상의 터치다운이 통산 31개가 됐습니다. 자, 랜디 모스를 추월하면서 이 부분 단독 2위가 됐는데 1위 제리 라이스까지 이제 5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실 어떤 기록이든지 간에 제리 라이스하고 이제 같이 언급이 된다 그러면, 제리 라이스는 뭐 역대 최고의 리시버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영광이죠. 그래서 리시버에서 이제 제리 라이스, 그렇죠. 러닝백에서 라데니언 톰린슨 소환하면 또 뭐 라데니안 톰린슨 물론 대단한 선수인데 제리 라이스급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물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수들, 그렇죠. 동 포지션에서 이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줬던 선수들을 소환할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대단한 영광이죠, 네. 사실. 재밌는 거 하나 이제 좀 말씀드려 보면, 이날 이글스가 이제 초반에 17대 0까지 이제 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17대 0이 되는 순간 시즌 첫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글스 팬들은, 더구나 이글스는 올해 이제 뭐 정말 우승 후보 중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강한 팀에게 17대 0이 되는 순간 여지없이 그냥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필리건이죠. 네. 그래서 정말 그 필리 팬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날 또 하나 재밌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날 경기장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그러니까 그 홈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같은 도시 내에 있는 네. 농구팀에 그 마이크 스캇이라는 이제 선수가 왔었는데, 이 선수가 버지니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버지니아는 이제 워싱턴 바로 옆에 있는 데이기 때문에, 워싱턴 DC가 이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버지니아나 이제 메릴랜드 출신들은 이제 워싱턴 팬들이 많은데, 이 마이크 스캇이라는 이제 세븐티식서스 소속의 농구 선수가 버지니아 출신이거든요. 예. 버지니아 대학도 나왔고. 그래서 이 선수는 레드스킨스 팬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날 경기장에 레드스킨스 저지와 모자를 쓰고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팬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필라델피아 팬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저도 직접 경험을 해본 게 있는데, 네. 제가 예전에 이제 필라델피아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에 살면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필라델피아에 살긴 했지만 필라델피아 팀들의 팬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팀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네. 다른 팀의 저지를 입고 저도 이제 경기에 간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초등학생한테 가운데 손가락을 먹었어요. 근데 네. 진짜 저는 그때 이걸 되게 엿을 드셨군요. 네.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초등학생이 저를 보는 순간 네. 부모님하고 있는데, 네. 부모님하고 온 초등학생이 저를 보더니 제 옷을 보더니 미들 핑거를 딱 이렇게 드는데, 얘따 엿 먹어라.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마이크 스캇이라는 이 농구 선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이제 추억이 소환되면서,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는 정말 이런 특성이 있는데, 정말 이제 팬들이 정말 과격하기도 하고, 홈 팀에 대한 이제 일방적인 정말 좀 지나칠 정도의 애정 공세, 그리고 네. 그 팀이 조금 못하면 또 거기에도 여지없이 야유를 펼치는 그럼요. 이런 특성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팀이에요, 진짜. 필리건이요? 네, 필리건. 진짜 대단한 팀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팬들이 그 유명한 뭐 일화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그 예전에 이글스 경기장에 크리스마스 경기를 하는데
산타클로스가 이제 그 에어블론을 타고 나타났는데 필라델피아 팬들이 산타클로스도 야유하더라.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산타클로스도 야유하는 타운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네. 또 그다음에 라이벌 팀이긴 하지만 달라스 카우보이스 소속의 이제 마이크 러빙이라는 리시버 네. 아시죠? 예전에 이제 지금 해설하시는 분. 그렇죠. 이제 NFL.com에서 이제 뭐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시는 이제 그 선수가 어떻게 은퇴를 하게 됐냐면 이 선수가 이제 8, 90년대 이제 달라스에서 이제 주축이 됐던 선수 중에 하나죠. 트리플렛이라고 불렸던 이제 리시버 중에 한 명인데 네. 이 선수가 필라델피아에서 경기를 하다가 목 부상을 당했어요. 예, 워낙 이제 경기가 이제 추운 날 펼쳐지기도 했는데 목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목 부상을 당해가지고 실려 나가는 선수를 박수를 치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박수는 격려의 박수잖아요. 네. 근데 필라델피아 팬들 거의 환호하네요. 그러니까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이 필라델피아에서는 본인들도 압니다. 이 홈 크라우드가 되게 터프하다라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이제 롯데 자이언츠와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팬덤이 되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저는 첫 경기에 우승 후보인 팀의 첫 경기에 17대 0이 됐다고 해서 바로 야유하는 걸 보고 역시 필라델피아. 네. 앞서 이제 부상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이 경기에서 이제 디펜시브 태클 말릭 잭슨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즌 아웃까지는 모르겠고 이제 IR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나오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제 최소한 이제 전반 8경기는 못 나오고요. 다른 이제 디펜시브 태클인 아킴 스펜스를 영입해 오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이제 조금 차이는 나죠. 실력 차이는 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경기들에 있어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필라델피아의 프런트 세븐은 막강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지구 라이벌전 다운 경기를 펼쳤던 이 레드스킨스 그리고 이글스가 되겠습니다. 레드스킨스 입장에서는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날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 레드스킨스에서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선수는 타이드엔드인 공격에서는 타이드엔드 이제 조단 리드거든요. 근데 조단 리드 선수가 이날 그 뇌진탕으로 출전을 못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공격에서의 중요한 이제 웨펀이 하나가 빠진 건데 그게 이제 사실 마지막에 이제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처음에 17대 0으로 앞서갈 때는 뭐 좋게 가다가 결국 이제 경기가 분수령이 됐을 때는 결국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케이스 키넘이라는 이제 새로운 쿼터백한테 소위 말하는 이제 세이프티 블랭켓, 이제 안전 장치가 돼줄 수 있는 타이드엔드에서의 이제 스타 조단 리드가 없었다라는 게 좀 막판에 좀 아쉬웠다. 그래서 이제 조단 리드가 빨리 이제 좀 복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이날 경기에서 레드스킨스는 주전 러닝백인 데리어스 가이스까지 이제 좀 무릎 부상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부상이 심각한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데리어스 가이스가 부상이다. 그러면은 이날 출전하지 않았던 이제 뭐 백업인 에이드리언 피터슨이 다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레드스킨스와 이글스의 경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좀 속도를 붙여서 가보겠습니다. 램스와 팬서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LA 램스가 손쉽게 이겼어야 될 경기를 너무 어렵게 승리로 가져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원정 경기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램스라고 그러면 뭐 지금 리그 최강급 팀 중에 하나. 더군다나 이제 뭐 작년에 슈퍼볼까지 올랐던 팀. 그런 전력치고는 조금 이렇게 좀 부진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캠 뉴턴 선수가 이 어깨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램스부터 계속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타드 걸리 선수가 아직 정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작년 계속 이제 무릎 부상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사실 프리시즌 중에 타드 걸리의 무릎 부상이 언제쯤 완쾌 되고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이제 우려가 많았는데 이날 경기도 보면 타드 걸리가 한 3쿼터까지는 사실 과연 이 선수가 정상인가? 원래 이런 선수가 아닌데라는 모습을 보이다가 막판에 잘했죠. 막판에 이제 사실 이제 야구로 비유하면 클로저 역할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램스가 리드를 잡는데 기여를 하고 막판에 이제 그 경기를 이제 클로즈 아웃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해줬는데 이 모습이 지속된다 그러면 사실은 좀 이게 좀 불안합니다. 이제 램스는 어쨌든 저번에 저희가 이제 그 션 맥베이 공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구심점이 러닝백 이게 이제 타드 걸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드 걸리가 이날 보여줬던 3쿼터까지 보여줬던 이런 모습이 지속된다고 그러면 램스 공격이 상당히 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뭐 여전히 이제 100야드 가까운 스크리미지 야드를 찍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선수가 정상일 때 이 정도인가? 그쵸.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램스 입장에서 다행인 거 하나는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쿠퍼컵. 이제 쿠퍼컵이 이제 제럴 거프한테 가져다주는 마음의 평정심 이런 게 상당히 네. 크거든요. 이제 슬롯에서 이제 짧은 패스들, 그다음에 이제 좀 경기가 안 풀릴 때 이제 뭐 롱패스도 하지만 이제 이런 슬롯 리시버들, 그다음에 타이드엔드들이 가져다주는 효과도 이거거든요. 네. 쿼터백들한테 비교적 쉬운 패스, 짧은 패스들로 해서 쿼터백을 좀 안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쿠퍼컵이 그런 기능을 해주는 선수인데 회복돼서 돌아왔다. 네. 라는 게 램스한테는 그래도 어쨌든 좀 호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펜서스 얘기를 해보면 사실 캠 뉴튼 선수보다도 이 CMC 크리스천 맥카프리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경기 보는 내내 LA 램스와 맥카프리가 맞대결을 펼치는 느낌이었어요. 과장이 아닌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날은 진짜 램스 대 맥카프리의 대결이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사실 이날 그 팬더스의 공격을 보면 원맨 쇼였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탓 걸리의 모습을 이날은 맥카프리가 보여줬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시빙, 러닝 다 정말 네. 정말 다이나믹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캠 뉴튼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캠 뉴튼이 이제 작년 시즌에는 어깨 부상, 이번 프리 시즌에는 이제 페이트리어스하고의 시범 경기에서 발 부상이 있으면서 사실 지금 발과 팔이 다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캠 뉴튼이 어쨌든 출전은 하고 있지만 100% 본인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지금 강제로 원래는 이제 듀얼 스렛인데 강제로 프로스타일 쿼터백이 됐어요. 이게 적절한 비율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 손 묶고 한 발 묶고 경기하는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캠 뉴튼이 지금 이렇게 좀 100%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맥캐프리가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줬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캠 뉴튼이 지금 정상이지 않은데 과연 언제 100% 기량을 발휘할 거냐. 근데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캠 뉴튼이 쉬운 플레이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날도 보면 캠 뉴튼이 그 패스 성공한 것 중에서 가장 긴 패스가 17야드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캠 뉴튼이 롱 패스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깨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걸 거고 잘 뛰지를 못하니까 이날도 러싱 공격이 3개인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마이너스 2야드인가 뭐 그랬는데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러싱도 그렇고 패싱도 그렇고 캠 뉴튼이 지금 상당히 좀 제약적이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날은 맥캐프리가 잘해줬는데 이날 경기 필름을 보고 상대 팀들이 앞으로 볼 때는 이제 준비를 해오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공격 루틴이 조금 더 이제 다양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커티스 세뮤얼, DJ 뭐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역할을 해줘야 된다. 특히 이제 커티스 세뮤얼이 사실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인데 그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했던 모습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맥카프리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선수가 러닝백일까 리시버일까 상당히 이제 두 가지를 다 잘하고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두 가지 역할을 상당히 좀 비중 있게 다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커티스 세뮤얼을 드래프트할 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맥카프리가 있는데 왜 또 뽑지? 중복되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팬터스 입장에서는 그런 선수들이 여러 명 있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맥카프리 같은 선수들 멀티퍼포스 플레이어들 여러 명을 두고 한 명이 묶이면 다른 선수들로 하고 그리고 여러 명을 이렇게 배치해서 그 선수들이 다양하게 플레이메이킹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공격에서 풀어가는 게 지금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맥카프리 선수가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스크리미지 야드가 209야드였고요. 터치다운도 2개를 기록했을 만큼 이 선수의 존재감이 상당히 빛났던 이 램스와 이 펜서스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램스는 수비에서는 이날은 상당히 눈에 띄는 선수가 이제 라인베커 코리 리틀튼 선수가 이 선수가 진짜 뭐 경기장을 완전히 휘젓고 다녔는데요. 이 선수가 인터셉트도 있었고 그다음에 패스 디펜스도 2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펌블 유발도 하나가 있었고 태클도 14개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경기 끝나고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라고 하니까 캠 뉴튼은 상당히 좀 읽어내기 쉬운 선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뭐 그런 얘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날 대단한 활약을 펼쳐서 사실 이제 어쨌든 램스 입장에서 그 수비에서 또 한 명의 플레이메이커가 이제 좀 보였다라는 거고 또 한 명은 단테이 파울러 주니어라는 이제 선수가 이제 잭슨빌에서 온 선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수가 사실 램스에 와서 어느 정도 활약을 펼칠까라는 게 조금 이제 작년 시즌부터 좀 의문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도 색을 2개나 기록을 했고
잭슨빌에서 LA 램스 체제로 이제는 완전히 시스템에 잘 맞는 선수로 이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또 한 명의 패스 러셔가 생겼다라는 것이 램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참 쉽게 이겼어야 될 경기를 참 어렵게 이긴 LA 램스였고 맥카프리 선수의 활약이 빛났던 팬서스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램스와 팬서스의 얘기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와 이 잭슨빌 제규어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참 옥단가 높은 공격을 이날도 보여줬었던 캔자스시티 칩스였습니다. 그냥 뭐 마홈스가 마홈스였던 그런 경기였어요. 마홈스는 마홈스였고 리시버들도 리시버들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미 와킨스는 우리가 알던 세미 와킨스 이상의 세미 와킨스였다.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고요. 기존에 이제 칩스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그 공격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킬 포지션에 뭐 세미 와킨스도 있지만 미콜 하드맨이라는 신인, 그 다음에 타이릭 힐, 뭐 그다음에 이번에 영입된 리시온 맥코이 여러 명의 공격 선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인 선수는 세미 와킨스였다. 세미 와킨스를 두고 이제 현지 중계진들이 중계 중에 했던 얘기가 오늘 와킨스가 손에 대는 건 모두 금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이 와킨스가 정말 좋은 활약 보여줬거든요. 전반전에만 이 6개의 리셉션 그러면서 178 리시빙 야드와 함께 터치다운 2개를 기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와킨스 같은 경우에도 그 대학교에서 이제 클램슨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이제 프로에 올 때 버플로 빌스가 트레이드업해서 올라온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저희가 미치 트리비스키 얘기할 때도 했었지만 그때 이제 버플로가 트레이드업해서 세미 와킨스를 뽑았는데 프로에 와서 첫 몇 해 동안 사실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께서 트루비스키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선수가 램스로도 옮겼었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양 팀에서 다 별로였는데 칩스에 와서는 또 작년에도 약간은 좀 이제 어쨌든 힐한테 가려 있었지만 첫 경기이긴 하지만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될 거는 타이릭 힐이 이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다. 이게 상당히 앞으로 쇄골이 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타이릭 힐이 얼마나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IR에 올라가지 않을까.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쇄골 부상이라고 그러면 보통 완전히 나는데 그냥 2-3달은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다고 이제 IR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IR에 올라가면 첫 8경기는 출전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공백을 메워줄 선수로 세미 와킨스가 이제 올라왔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쨌든 치프스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기 계약 맺어줬더니 장기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상을 당한 선수가 타이릭 힐 선수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또 하나 장기 계약을 맺고 이제 잭슨빌 제규어스로 오게 된 닉 폴스 선수가 역시 이 쇄골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날 경기에서 양 팀의 큰 부상이 이제 2개가 나왔는데 뭐 사실 어떤 게 더 크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하기에 좀 그렇지만 쿼터백 포지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제규어스 입장에서 조금 더 치명적이지 않은가. 그러면서 경기가 상당히 과열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닉 폴스 같은 경우에는 잭슨빌이 올해 이제 닉 폴스가 있으면 해볼만 하겠다라고 나름 평가를 해서 데려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계약을 거금을 주고 데려온 선수인데 첫 경기에서 이렇게 부상으로 나가서 이 선수도 아마 이제 IR에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이제 바로 이제 조슈아 납스라는 다른 쿼터백을 데려오긴 했어요. 근데 이날 경기에서 사실 신인 쿼터백인 가드너 민슈라는 선수가 사실 의외의 활약을 펼쳐줬어요. 근데 이 선수 깜짝 놀랐어요. 놀라셨죠. 저도 이 경기를 보면서 이 선수 기록이 그날 정말 뭐 패스 25개 중에 22개 성공, 88%예요. 275야드에 터치다운 2개. 정말 사실 놀라운 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인 선수, 그다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투입돼서 이런 활약을 펼쳤다는 것이 상당히 좀 놀라웠고 더군다나 데뷔전 첫 13개 연속 패스 성공을 시켰는데 이게 최근 4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래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가 신인이고 드래프트에서 6라운드에서 뽑혔고 크게 기대받지 않았던 선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활약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오버 한번 하자 그러면 6라운드에서 지명돼서 주전 선수의 부상으로 들어와서 운명이 바뀐 이런 선수 있지 않습니까? 톰 브레이디. 또 거기에 갑자기 이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잭슨빌 입장에서는 이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의외로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참 운명의 장난 같은 게 이 카슨 웬츠 선수의 부상으로 자리를 잡았던 닉 폴스가 자기가 주전이 되자마자 또 부상을 당하고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이 풋볼 선수들이 왜 이렇게 연봉이 다른 종목보다 좀 적으냐 이게 사실 이거거든요. 특히 뭐 연봉이 작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총 금액도 있지만 개런티 금액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부상이 너무 많다. 워낙 부상이 많은 스포츠죠. 부상이 너무 많고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부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연봉을 무한정 많이 주고 개런티 많이 줄 수 없는 건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운명의 장난처럼 네. 칼슨 웬스 부상으로 스타덤에 올랐던 선수가 옮기자마자 바로 부상. 네. 그러고 나서 이제 6라운드 커터. 민슈가 정말 그 정도로 계속 잘한다 그러면 네. 이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그리고 또 영화 같은 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캐처맨에 대한 얘기로 이제 이 경기를 마무리 지어볼까 하는데요. 이 패트릭 마홈스 선수가 전반에만 300야드 넘는 패싱 야드를 기록을 했고 터치다운 2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18경기 만에 5,759 패싱 야드를 기록하게 됐는데 커트 워너 선수의 첫 20경기 패싱 야드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현재까지 53개 터치다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첫 20경기에서 기록한 어떤 쿼터백보다 많은 터치다운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참 대단해요. 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들 더 자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기록들을 하나하나 더 앞당겨서 깰 거다. 그리고 그 깰 기록들이 상당히 정말 우리가 이제 들어보면 이런 기록까지도 깨? 라고 놀랄 만한 기록들이 많을 거고 네. 지금 이런 페이스로 간다라 그러면 마홈스가 은퇴했을 때는 NFL 패싱 기록 대부분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직 이 선수가 어리고 지금 이제 풀타임으로 뛴 게 이제 2년 차밖에 안 되긴 했지만 우리가 좀 역사를 조금 되돌려서 보면 예전에 지금 그 마홈스가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던 쿼터백이 누가 있었냐면 80년대 마이애미 돌핀스의 댄 마리노라는 쿼터백이 있었거든요. 네. 이 쿼터백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쿼터백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쿼터백인데 이 선수가 사실 이제 전형적인 파켓 패서고 페이튼 매닝이 나오기 전에 대부분의 기록을 다 가지고 있던 쿼터백이거든요. 근데 그 선수도 2년 차에 MVP가 되고 데뷔 2년 차에 MVP가 되고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웠던 쿼터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루 브리스 뭐 그 이전에 브렛 파브 뭐 페이튼 매닝 이런 선수들이 다 깨고 있는 기록들을 이전에 다 새로 세웠던 사람이 댄 마리노인데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뭐 한 시즌 최초 5,000야드 패싱, 뭐 이런 기록, 한 시즌 최다 터치다운 패스, 그다음에 커리어 전체에 봤을 때 뭐 최다 패스, 최다 터치다운 패스, 최다 야디지 기록 이런 것들 다 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2년차에 와서 이런 놀라운 기록들을 세울 때 대부분의 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한두 해 그러다 말겠지. 근데 이 선수가 쭉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전체 뭐 대부분 패싱 기록들 다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뭐 페이튼 매닝이 나오고 드루 브리스가 갈아치우고 있죠. 다 갈아치우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쫓아가면서 앞으로 다 깰 사람이 마홈스가 아닐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정말 이 전설을 뭐 감히 이런 얘기를 지금 하자면 너무 이런 얘기긴 하지만 전설이 탄생하는 걸 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전 마홈스가 다 좋은데 조금 어떻게 보면 부상만 좀 잘 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홈스는 모빌리티를 많이 하는 선수 너무 많이 뛰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스마트하게 해서 부상은 좀 피하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캔자스시티 칩스와 잭슨빌 제규어스에 관련된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LA 차저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코비 브리셋 선수가 이제 선발 출장을 했던 경기였는데 생각 외로 나쁘지 않았다라는 좀 결론이 나왔어요. 네. 지난주 저희가 이제 승부 예측을 할 때 저는 이 경기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다들 차저스가 이길 거라고 예측했던 경기인데 저는 이게 업셋 스페셜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코비 브리셋 체제에서 콜츠가 그렇게 못하지 않을 거다. 생각보다 자코비 브리셋도 나쁜 옵션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한 판이 아니었나. 그리고 어쨌든 이런 체제에서 어쨌든 경기가 조금 더 지나갈수록 시즌 중반으로 갈수록 이제 어쨌든 선수들하고 손발도 잘 맞고 시스템에 이제 서로 다 녹아들면서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콜츠가 생각보다 다들 생각했던 것만큼 밑으로 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애덤 비나티에리의 이 실축이 아니었다면 콜츠가 이길 경기였어요. 그렇죠. 비네티에리 말씀하셨을 건데 이제 비네티에리가 나이가 46살이거든요. 72년생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사실 키 커니까 이렇게 오래 뛰는 거지만 이제는 이제
물론 이제 한 경기긴 하지만 프로 경력상 최초로 한 경기 이제 뭐 필드골 두 개를 미스했죠. 네. 2개 하고 이제 PAT까지 실패한 네. 이런 경기가 이제 최초인데 이제 키커도 나이를 먹었구나라는 음.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필드골을 2개를 실패했습니다. 46야드짜리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29야드짜리 필드골 실패는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그런 실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하지만 좀 하나 좀 짚어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또 콜츠는 부상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코비 브리셋이 괜찮은 것 같다. 음. 그래서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악재가 하나 있는 것은 이번에 프리 에이전트로 나름 큰 돈을 주고 데려왔던 리시버 데빈 펀체스가 바로 이날 부상을 당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이 있냐 그러면 사실 데빈 펀체스를 데려온 이유는 콜츠가 그 T.Y. 힐턴이라는 좋은 리시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메이커가 사실 많지 않다. 그래서 이 T.Y. 힐턴에게 집중되는 수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유계획에서 큰 돈을 쓰고 데려온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오자마자 부상을 당했다. 그럼 결국 수비는 다시 T.Y. 힐튼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조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아쉬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브리셋이 플레이메이커가 좀 많아야 좀 경기하기 좋을 텐데 네. 이 플레이메이커 하나 적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 이날 약간 의외였던 거는 그 콜츠 수비가 상당히 괜찮은데 네. 이날 조금 여지없이 좀 러싱야들 많이 줬다. 특히 작년에 이제 수비에서의 신인상을 받았던 데리어스 레너드까지도 이 런 디펜스가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우려되는 모습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이 차저스는 오스틴 에클러의 대활약이 멜빈 고든 선수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클러가 작년에도 어느 정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주전으로 나와서 그런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거냐라는 게 변수였죠. 근데 실제로 뛰어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이 있냐면 차저스 입장에서는 이제 멜빈 고든한테 이제 그 좀 더 이제 헛세를 부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약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계약 연장 이런 어떤 협상에서 멜빈 고단이 좀 더 불리하게 됐다. 네. 그래서 에클러가 못했어야 고단 입장에서도 봐라. 큰 돈 달라라고 할 수 있는데 나 없이 안 되지?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팀 입장에서는 리버스가 말했던 것처럼 멜빈 필요 없는데? 이렇게 됐어요. 기존에 있는 애들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연출이 돼서 사실 좀 고단은 좀 당황스럽게 됐다. 네. 에클러 선수의 기록을 좀 살펴드리면 154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했습니다. 98 리시빙 야드, 58 러싱 야드를 기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2개의 리시빙 터치다운, 하나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150 스크리미지 야드와 함께 2개의 리시빙, 하나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한 최초의 언드래프티드 선수가 됐어요. 사실 이 언드래프티드 선수가 됐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 네. 드래프트 픽을 써서 선수를 데려와도 사실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언드래프티드라고 그러면 결국 이제 거저 데려온 선수인데 그렇죠. 그런 선수가 이런 활약을 펼친다. 그럼 사실 팀빌딩에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죠. 네. 그러니까 사실 1라운드, 2라운드 픽으로 데려오는 거는 뭐 당연히 그런 정도 기대를 할 텐데 그런 자원을 쓰지 않고도 이런 선수를 데려왔고 그런 선수들이 이렇게 큰 연봉을 요구하는 그래서 홀드아웃하고 있는 러닝백을 대체한다? 이런 거는 팀 입장에서는 엄청난 소확이죠. 네. 어쨌든 이 두 팀 모두 이 경기에서 올 시즌 상당히 좀 이 밝은 전망을 볼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차저스를 올 시즌 전망할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든만이 아니라 사실 리시버 중에 이제 타이렐 윌리엄스가 오클랜드로 이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차저스는 작년에 보면 이제 그 키넨 알렌, 마이크 윌리엄스, 타이렐 윌리엄스라는 이 세 명의 그 리시버 체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이 세 명의 체격도 다 큰 리시버들이라 수비수들이 세 명을 동시에 봉쇄하는데 상당히 좀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이 중에 타이렐 윌리엄스라는 선수 한 명이 빠져서 좀 공백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어쨌든 한 경기지만 이날은 키넨 알렌이 그 이상의 역할을 해주면서 그 차이도 크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클러까지 이제 활약을 하면서 차저스가 어쨌든 첫 경기에서는 나름대로 그 공백들 잘 메웠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지만 해설위원이 이 첫 번째 주 상당히 몸이 안 풀린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그런 선수들이 많았다. 그런 경기들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경기는 드물게 정말 재밌었던 경기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장전까지 가서 막판까지 이제 접전을 펼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두 팀 다 사실 콜치 같은 경우에는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차저스는 역시 올해 좀 해볼만 하겠다라는 걸 좀 확인시켜준 경기였습니다. 참 어찌됐든 이 미래의 전망이 밝은 두 팀의 맞대결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제 신시내티 벵갈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참 앤디 달튼 선수의 인생 경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스탯상으로만 봐도 그렇지만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높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선수가 이 정도를 한 거는 정말 잘한 경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경기를 했던 장소가 시애틀이었다. 원정팀이 가서 활약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기장이고 정말 까다로운 경기장 그쵸. 탑2 중에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거기서 이런 경기를 해냈다라는 게 어쨌든 인상적이고요. 또 하나는 올해 벵갈스의 중요한 변화는 잭 테일러라는 새로운 감독으로 젊은 공격형의 감독으로 바뀌었는데 이 새로운 감독의 공격 시스템에서 첫 경기에서 앤디 달튼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 경기를 펼쳐자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 시스템에 이렇게 금방 적응했다라는 거는 사실 좀 놀랍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날 경기에서 아쉽게 패하긴 했지만 이 시스템이 정찰하고 그 안에서 앤디 달튼을 비롯한 선수들이 금방 적응해서 한다 그러면 뭐 벵갈스도 앞으로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이 발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존 로스 선수가 이제 드디어 시스템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아까 이제 누굴 얘기하다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아까 마키스 브라운, 마키스 브라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존 로스라는 선수는 대학 때 정말 빠른 선수였죠. 근데 다만 좀 체격이 왜소하고 그래서 프로에 와서 프로 스타일 디펜스에 적응을 할 거냐 그게 조금 의문이었었는데 사실 이 선수는 프로에 오자마자 부상을 당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출전도 많이 못하다가 이제 이번 시즌에 드디어 이제 첫 경기에서 기대했던 활약을 바로 보여줬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벵갈스한테는 희망을 주는 그런 요인일 것 같습니다. 존 로스 선수가 158 리시빙 야드와 함께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요. 이 선수 뭐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NFL 달리기 왕. 그렇죠. NFL 이제 신인 드래프트하는 그 평가전, 그러니까 NFL 컴바인에서 가장 빠른 선수로 이제 기록을 가진 4.22, 그러니까 40야드를 4.22에 뛰는 보통 이제 40야드를 뛸 때 4.4 이하로 뛰면 빠르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4.4 이하인 정도가 아니라 4.22. 그러니까 신기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신기록이었죠. 그래서 정말 뭐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상당히 빠른 선수다. 근데 이제 프로에 와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키스 브라운처럼 바로 활약은 못했지만 이제는 어쨌든 본인 페이스를 찾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애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역시나 사쿼터의 남자였다. 러셀 윌슨 선수가 사쿼터 되자마자 역전 터치다운에 성공을 했어요.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께서 러셀 윌슨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쿼터의 사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정말 사쿼터 진짜 보는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느 팀이나 그리고 어느 쿼터백이나 이런 역량이 있어야 사실은 끝까지 해볼 만한 거고 이런 게 있어야 사실 승부사 기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러셀 윌슨은 정말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죠.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토를 달자 그러면 왜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4쿼터의 사나이라는 게 왜 그 전까지는 이렇게 좀 부진하다가 꼭 4쿼터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전부터 그런 모습을 쭉 보여주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근데 어쨌든 이 러셀 윌슨이 죄송합니다. 유독 이날 경기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초반에. 맞아요. 그런데 이제 4쿼터가 되자마자 경기를 뒤집었는데 어쨌든 러셀 윌슨은 확실히 경기 마지막까지 안심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쿼터백입니다. 클러치 상황에 강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클러치 쿼터백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발견, DK 메카프 선수에 대한 발견이 될 텐데요. 이제 신인 선수인데 이 선수가 또 이 경기에서 좀 뭐랄까 눈에 띄는 활약들을 보여줬어요. 이 선수가 체격도 상당히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40야드, 40야드 그 달리기를 4.31에 뛰는 상당히 빠른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체격과 스피드를 겸비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프로에 올 때 약간 이제 어쨌든 전문가들이 좀 우려했던 거는 그냥 일직선으로 빨리 뛰는 것밖에 못한다 라는 좀 비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라우트 러닝이 안 되는 선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그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고 라우트라고 하거든요. 그냥 쭉 달려가는 고 라우트 말고는 사실 잘 못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날 보여준 모습은 그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양한 라우트를 보여줬고 그리고 러셀 윌슨의 패스가 오히려 정확하지 않게 간 것들을 오히려 본인이
라우트를 조정해서 가서 이렇게 받아주는 이런 모습을 네. 보여줬거든요. 되게 높게 오는 패스 뭐 그렇죠. 뛰어서 잡는다든지.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선수 괜찮다. 그리고 원래 시즌 전에 어쨌든 그 포텐셜만 보고 팬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는데 네. 그런 기대를 좀 충족시켜준 것 같다라는 면에서 어쨌든 시애틀도 좋은 발견이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대 이상의 이제 경기력을 보여줬던 이 신시내티가 되겠고, 시옥스는 좀 저조한 출발이었지만 결국은 어쨌든 결과를 좋게 가져갔다라는 점에서 양쪽 다 좀 밝은 측면들을 바라보자면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시애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안 좋은 점, 좋은 점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네. 시애틀의 공격에서의 어쨌든 그 정체성은 러싱 공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팀 러싱 기준으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리그 1위였는데 이날 사실 상당히 부진했어요. 크리스 카슨도 사실 되게 좋지 않았고요. 예, 라샤드 페니 선수도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라샤드 페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라운드 픽을 주고 이제 선발을 해온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작년에 또 이제 많이 뛰지는 못했지만 이날도 보면 아직 이 선수가 1라운드 픽다운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쉽고 네. 이날 보면 시애틀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러싱 야드가 72야드에 묶였었거든요. 네. 러싱 공격이 풀려야 사실 러셀 윌슨이 초반부터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러싱이 묶이니까 네. 수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러셀 윌슨을 포위하고 이제 이날도 뭐 색도 정하고 그랬지만 네. 러싱 공격이 막히면 훨씬 이제 패스 공격을 차단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하나 또 이제 또 밝은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시애틀 디펜스가 올해 좀 완전히 다이나믹스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요인이 자데이비안 클라우니의 영입이었거든요. 시즌 직전에 네. 휴스턴에서 데려온 자데이비안 클라우니. 근데 그 모습이 이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니가 이날 색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클라우니가 디펜시브 라인에 있음으로 해서 다른 선수들이 확실히 기회가 생기더라. 네. 그래서 퀸튼 제퍼슨 같은 선수도 이날 색을 2개를 기록했고요. 알 우드스 같은 사실 그렇게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선수인데도 옆에 자데이비안 클라우니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공격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선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에게 플레이메이킹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디펜시브 라인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네. 수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다이나믹한 변화로 작용을 했다. 낙수 효과를 봤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고무적이었다. 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벵갈스와 시옥스의 경기까지 정리를 해보겠고요.